다 오르는데 유독 2차 전지만 하락하는 이유. 이러면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집니다. 왜 지금 어제 코스닥이 올라가도 2차 전지만 내리는 것일까?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이투데이에서 장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에코프로 BM 신저가다. 근데 이게 기사가 이게 끝입니다. 두 줄이. 코스닥이 어제 1% 넘게 올라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총 상위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코스피에 포진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이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막 로봇주 상승하고 막 AI 상승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잘 안 가요. 기사도 보면은 신저가라는 기사인데 왜 신저가에 갔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뭐가 있을까? 수급적 이유를 찾아보니까 파생 쪽에서 코스피 200의 방향을 하방이나 아니면 2400 전후로 잡아두고선 계속 여기서 돌리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일부는 올라가죠, 대형주가. 그럼 일부는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리려면은 조절하기 쉬운 게 뭐냐면 삼성전자 아니면 2차전지입니다. 삼성전자 핑계대기 너무 좋죠. 지금 삼성전자 올해 전망이 안 좋아서 그럼 눌러버리면 돼요. 목표가가 하향돼서 눌러버리면 돼요. 2차전지 불확실성이 있어가지고 눌러버리면 돼요. 이 과정에서 몇 개를 누르면 이제 뭐 바스켓으로 눌리는 것도 있고 같이 동반 매도가 나오는 게 있고 대장주 눌리면 같이 움직이는 게 있고 그러면서 얘네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거칠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파생 쪽의 수급 상황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실적 전망치를 추가 하향을 했는데 10곳 중에 3곳을 그게 대다수가 2차전지였다는 거예요. K이노베이션을 57% 이상 깎았고 그 포스코 퓨처, LG화학, TKG 유캠스 뭐 이런 애들은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를 많이 깎아가지고 실적 전망치를 추가 하향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올 들어가지고 실적 전망치들이 하향이 되는 곳들이 많은데 대다수가 2차전지였다. 이것도 핑계대기가 딱 좋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하향된 곳 3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10개 기업 가운데 3곳이 하향 조정이 됐다면 대다수가 2차 전지였어요. 이외에 또 어디가 있냐면은 부동산 침체 여파가 커지면서 한국자산식탁 그리고 티웨이 항공, 애경산업 이런 애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 전망치가 조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야,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언제부터 신뢰성이 있었어? 이거 뭐 장난질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게 변동성이 강한 하락장입니다. 그럼 하락의 핑곗거리로 작용하기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고요. 신저가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요즘에 계속 안 좋았어요. 근데 신저가까지 왔고 더 이상 내릴 데가 어딨어라고 하는데도 지금 여기서 추가 하락시켜버리는 게 맞아? 라고 싶긴 한데 안타깝지만 논리가 맞고 안 맞고 있고 없고로 떠나가지고 목표 주가 대폭 하향 조정이 핑계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핑계로 파생 쪽에서 눌러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핑계를 통해서 추가 하락을 만들어가면은 또 이제 무서워갖고 던지거나 반대 매매 만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악순환이 좀 도는 거죠. 거기다가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어제 아침에 전해드렸던 배런스라는 곳에 관련 내용인데 이게 배런스 칼럼이라고 있는데 배런스가 미국 매체예요. 여기서 이 제도가 없어질 경우 이 제도는 뭐냐면은 7,500달러의 소비자 세액 공제예요. 소비자들한테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쥐어주면서 전기차 사라고 하는 제도잖아요. 이게 없어지면은 EV 전기차 구매 가격이 상승해서 판매가 급감할 수 있다. 독일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독일이 EV 보조금을 폐지를 하니까 EV 가격이 상승했고 이에 EV 구매가 26% 감소했다. 한마디로 가격이 14% 올라가니까 수요가 26% 감소했다라는 이 공식이 나온 거예요. 그럼 가격 14% 올라간다? 그럼 26%만 20%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수요는 더 깎일 수 있다. 그래서 수학을 미국에 적용하면은 비슷하게 뭐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7,500달러의 세액 공제가 폐지될 경우에 그러면 누가 제일 큰 타격을 받느냐? 테슬라가 아니고 주로 수입 브랜드 전기차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판매가 줄어들게 되면은 여기에 밸류 체인으로 들어가 있는 이 배터리 업체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핑계가 나온 건데 투자자들은 전기차 판매 여건 악화보다는 트럼프와 머스크의 긴밀한 관계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 테슬라보다는 다른 업체들이 더 힘들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씩 체크를 해보니까 어때요? 다 나왔던 얘기예요, 이거 진짜로. 예, 이거 편드는 게 아니고 진짜 다 나왔던 얘기 맞아요. 그리고 EV 관련주가 뉴욕 증시에는 배터리 관련주가 없기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오늘은 좀 멈췄어요. 뭐 전기차가 아니고 이제
내연기관이랑 같이 하는 GM포드 같은 경우에 하락이 조금 이어지긴 했지만 뭐 루시드 같은 애들은 이제 멈췄습니다. 얘네들은 없던 게 나온 거고 자꾸 이렇게 좀 표식이 되면은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거 가지고 지금 1년 넘게 지금 시달렸다고. 그러니까는 이 핑계 저 핑계가 더해지면서 낙폭이 커지면서 안타까웠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결국에 2차 전지는 1월 20일 날 트럼프의 공식 취임 이후에 전기차 의무화 즉 EV 맨데이트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IRA가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후퇴를 하게 되느냐. 생각보다 후퇴 안 하면은 완전 땡큐인 거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빠르게 가가지고 생각보다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여기서 이제 아까 독일 보조금 얘기를 했는데 독일은 보조금을 이제 살리잖아요. 유럽 쪽은 그리고 CO2 규제가 강화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럽 쪽은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유럽 판매 늘어나는 걸로 벌충을 하는 가운데 미국 쪽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다시 빵 뜨죠.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왜? 불확실성이니까 이거 자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거 제거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 라는 걸 봐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새로운 불확실성이 또 이제 확정적인 악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지금 반영이 된 상황이다 라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가 이제 2025년이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실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2024년 1분기 대비해 갖고 2025년 1분기가 어떻게 나오냐. 안 좋았잖아요 작년에. 2025년 2분기가 작년에 안 좋았는데 그거보다 더 안 좋아지느냐 좋아지느냐. 그러면 좋아지기만 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아진 거예요. 개선된 거예요.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라면 지난해 동기 대비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더 개선이 되느냐. 그래서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예상치인 거고요. 실제로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추세적으로 얼마나 나아지고 개선되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오늘 내일 해결이 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안타깝지만 여러 번 좀 짚어드린 게 이런 이야기 때문이었어요.